전망대 기자 망원경.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1부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지난달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들에 대한 평가, 이미 3년 단위의 1주기 평가는 끝이 났고요. 2주기 1단계 평가 결과가 나왔고 탈락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2단계 평가 보고서 마감이 바로 내일입니다. 1단계 진단 결과 낮은 평가를 받은 전남 동부 지역의 대학들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서 1부에서 얘기했던 광양보건대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자, 오늘 기자 망원경 여수네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과 함께 이 문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함께합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처음에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였죠. 이게 어떤 평가인지부터 좀 다시 짚어볼까요? 이제 인구 감소로 이제 현실적인 요구에서 대학 구조 조정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그런 필요성이 등장하거든요. 예. 그래서 2004년도에 발의된 법안 이름이 대학 구조 개혁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련한 법안에 따라서 당시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이랬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때 여야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이제 폐기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 꺼내 든 게 바로 이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고 바뀌었는데 예. 그 법보다도 여러 신호가 우리 사회에는 왔었어요. 지방사립대학의 문제 같은 것이 심각하다. 예. 2000년 2년도였던가요? 그때 결국은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천막 당사 나오면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제 1차 기회를 놓치고 또 2014년 또 2, 3차 놓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직전에 시작된 거거든요. 대학 예. 기본 역량 진단 연속 진행된 과제인데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거 대학 구조 개혁 정책을 비판하면서 역량 진단을 통해서 새롭게 접근한다. 이게 이제 추진 중인 것이고 예. 아무튼 대학을 평가하는 명칭이 어떻든 궁극적인 것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본질적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 정도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제 조금 더 일찍 우리가 칼을 빼들었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가 지난 6월 20일에 나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대학들의 결과 좀 참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발표도 가결과다. 그렇게 하고 자율계산대학도 예비 자율계산대학이다. 아직 결정 안 했다 이런 것이죠. 예. 2단계 평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광양보건대, 한려대, 여수한영대 그리고 국립순천대까지 이렇게 네 군데인데요. 예. 이제 자율개선대학 한마디로 정상대학이란 뜻이거든요. 정원도 그대로 유지해두고 재정 지원도 해주겠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역량 강화대학. 여기는 이제 신입생 축소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예. 재정 지원 대학은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못 준다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 가결과가 나오자마자 여기저기서 반발이 좀 있었어요. 예. 이제 사립대들은 주로 수도권만 했다. 수도 비율로 그것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전문대들은 4년제 일반대는 놔두고 우리를 더 폭격을 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전남 정부 쪽에서도 보면 사립대학, 전문대 이렇게 된 데다가 광양보건대나 한려대는 아주 그냥 사학비리 백화점 지금 구속된 이용화 그랬죠. 설립자가 예. 해서 문제가 심각했고 한영대학도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최근 비리가 상당히 예, 2003년도부터 그랬어요. 자행돼 예. 왔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런 학교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국립대 중에서 이제 순천대가 탈락을 했어요. 이 부분이 좀 그렇죠. 의외로 집중이 됐어요. 받아들이고 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상당히 내부 문제가 있었고 아하. 그게 영향을 주고 진즉부터 있었던 문제들이 표면에 불거진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광양보건대, 한려대 문제가 심각한 여수의 비리가 나타나고 있는 한영대, 국립순천대 네 개 대학이 이제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단계 이제 지켜봐야 되죠. 자, 이 평가 결과가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대학들을 시장 원래 그대로 놔두게 되면 예. 지방대부터 차근차근 고사된다. 인구 절벽, 인구 급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든다. 여기까지는 이제 전 국민적으로 이제 공감대가 있죠. 공감대를 예. 형성하고 있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지방에서 대학이 사라지게 되면 그 서남대
남원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죠. 그러면 폐교가 지역에 됐죠. 예.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착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 정부에서 좀 어떻게 끌고 가보자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 예산이 그 전에는 있는 예산들을 학교별로 나눠줬어요. 근데 대학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배분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학교별로 자기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프로젝트별로 한다고 볼까요?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원 제한을 두게 되면 프로젝트 참가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지원금 중에 국가 장학금이 있는데 국가 장학금 스톱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러니까 이번 평가에서 탈락하면 여러 가지 페널티를 대학 입장에선 받는 거니까 그만큼 대학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323개 대학 중에 이제 자율개선대학으로 207개 대학이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예. 그게 64%예요. 그런데 60%로 맞춘다는 거예요. 4%를 더 뽑았어요. 앞으로도 더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40%의 대학들을 이제 대상으로 또 평가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계속해서 저출산 고령화 심화되고 학령 인구는 줄고 학생 수가 자연히 또 줄면서 정원 미달 학과가 속출하고 결국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뭐 누구나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아까도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반시지탄이죠. 정책들은 좀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왜냐하면 여러 생각이 들어요. 시그널이 있었어요.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영대학교 같은데 보도에 됐다시 2003년부터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2005년도에도 교육부에서 각 전문대학이나 각 대학들 지방대학에 공문을 보냈어요. 정원에 어느 정도 미달해가지고 가면 당신 학교에 이러저런 페널티를 주겠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당시 학교들은 무슨 지침, 내부 지침 어떻게 막 세워가지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교수들한테 당신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신분 변동이 있을 수 있게 되니까 그때 감수해라 동의서도 받고 그랬었어요. 예. 그랬는데 도대체 당위성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해봤다는 거. 그래서 정부 책임, 특히 정치권 책임이 큽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사학법 개정이라는 것이 2000년도 초반부터 실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고 예. 대학들 그러면 손 놓고 있었는데 뭘 했느냐. 한심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일부에서 광양보건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광양보건대를 살리자, 아니다. 거기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지금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전남 동부 지역 대학들 광양보건대도 그렇지만 사정들이 다 비슷하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학령 인구 감소, 입학금 동결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지방대는 허리띠 졸라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평가 받으니까 사형 선고 받았다고 해서 고사작전 한다고 불만인데 그러면 지방대 죽이기 했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사립 지방대들이 지금까지 뭘 했냐, 대응 마련했느냐. 민망할 정도입니다. 예컨대 이제 한려대는 거의 포기 상태에 온 것 같고요. 광양보건대는 왜 이렇게 살리자고 하냐면 대학 괜찮은 대학이거든요. 보건계열 취업률도 좋고 학생들 들어오는 것도 좋고 그래서 5년 전에는 3,500명 순위였는데 지금 1,500명으로 물론 다운됐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평가가 낮은 평가를 받게 되면 학생 더 안 오죠. 일단 장학금이 없게 되니까 더 문제가 되는데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사학재단을 함부로 공적 자금 이를테면 도민의 세금이라든가 광양시 단위에서는 어림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횡령액을 그렇죠.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비관적인 상황이 더 큽니다. 자, 광양보건대 얘기는 이쯤 하고요. 국립대인 순천대가 자율개선대학에 이제 포함이 안 된 건 좀 의외였습니다. 순천대에서도 상당히 좀 놀란 분위기인데 순천대 이번 탈락 예견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좀 몇 년 전으로 좀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순천대는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지금 현 총장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대학 구성원들에게 있어요. 취임 당시부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서 뭐 제대로 못했었잖아요. 취임 때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임도 늦게 했고 그래서 취임식 헌날 상여도 뭐 다 학교가 죽었다고 해서 상여도 나가갈 정도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찬반 투표에서 89 1차 반대, 2차 87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정도 반대라면
보십시오. 어떤 총장님이 그 정도 반대면 총장님 취임해도 리더십 확립이 제대로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학교가 전반적으로 삐걱거리는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정책 추진이 좀 어렵겠죠. 이제 영양평가라든가 이런 거 하면 각 교수들이나 각 연구기관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달라 하면 잘 제출해줘야 돼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아하. 나 몰라라. 예. 뭐 이건 뭐 그렇게 해서 좀 비협조적인 면도 있었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간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순천대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저평가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내일까지 다시 그 하는데 그동안 다시 보고서를 얼마나 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총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국립대 같은 데는 교무처장 같은 이런 예. 보직 교수들이 맡겨 있는데 예. 또 사퇴 의사를 밝혀가지고 아하. 제대로 자리를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제대로 했을까 하는 예.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천대 일부 교수들은 현재 순천대 박진성 총장 사퇴를 요구한 상태고 총장은 이제 책임지겠다까지를 했는데 책임진다는 말은 뭐 어느 선인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뭐 이것은 공식적으로 뭐 공표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천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좀 사퇴 압박도 있고 과거 정부 때 적폐 운운 총장 때문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국립대 4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예. 그 이제 한경대라고 경기도에 있는데 거기도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대인데 거기도 총장이 이명박 정권 때 장관을 했던 그 어떤 모 씨가 맡고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거기도 적폐의 대상이다 이렇게 아하. 보는 대학인데 거기도 이번에 선정됐고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물론 예. 그것이 완벽하니 지난번 적폐 대상의 총장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와 코드 문제만 단순히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예. 리더십이 확립되지 않은 데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 학교 내의 예. 그런 것이 이제 다양하게 작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이번에 내일까지 얼마나 제대로 다시 보고가 돼서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다시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광양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결속력이 좀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평가들이 진행돼 왔으니까 제대로 평가가 됐을 리도 좀 만무하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목요일에 다시 한번 기자망원경 코너 마련해서 지방 사립대학들의 문제점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수네통뉴스의 오병종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